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치권을 넘어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예상됩니다. 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 조현욱 변호사와 함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질의에 나섰고 상당히 그 날선 지금의 작금의 상황을 반영하는 듯한 아주 날선 질문들이 이제 오갔는데요. 특히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향해서는 어떤 질타가 쏟아진 겁니까? 예, 박영선 의원이 이제 집중적으로 예. 그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했는데요. 예. 조윤선 장관도 뭐 이에 뒤지지 않고 뭐 상당 부분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나름대로 아주 소신을 가지고 뭐 답변을 했습니다. 네. 특히 어떤 의혹들을 이제 제기했냐면 우선 뭐 첫 번째는 그 조윤선 의원이 최순실 씨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관으로 그 발탁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걸 또 물어봤고요. 예.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이나 대통령한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해서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장관에 발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고요. 예.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조윤선 장관하고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하고 좀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조 장관의 딸이 그 YG에서 이제 인턴을 그렇습니다. 했던 거기서 인턴을 부분을, 했었죠. 예. 예. 그리고 뭐 또 YG 소속인 지드래곤이라는 가수하고 네네. 뭐 사진 찍은 것도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어디서 그런 풍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윤선 장관이 역공을 취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박영선 의원이 뭐 조윤선 장관 관련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문학의 블랙리스트 한번 10,000명 정도 네네.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조윤선 장관이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윤선 장관은 뭐 그런 부분은 모두 그 사실이 아니다. 예. 사실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라든지 뭐 정정보도 청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박영선 의원이 뭐 사퇴하라고 하니까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또 맞받아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예. 뭐 현재 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거국내가 구성이 된다면 뭐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장관들이나 총리나 다 뭐 이런 그 야당 의원들의 어떤 그 아주 강도 높은 질문에 대해서도 뭐 비교적 그냥 나름대로 이제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뭐 답변을 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예, 아직은 뭐 저 의혹 수준이죠. 예, 국회에서 이제 뭐 의원들은 이제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포폰 물론 이제 이 의혹이 사실로 이제 밝혀질지 어떨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대포폰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른 사람의 차명의 휴대폰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로 범죄 조직에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예.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민석 의원이 제보한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예. 대통령이 적어도 국정으로서 모든 국정을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 그 자체가 만약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예. 무엇을 숨기고 싶거나 뭔가 깨끗하지 못한 의혹받을 점이 있어서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그런 의심을 갖게 벌써 충분한 거죠. 그래서 예.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포폰을 그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네. 씨가 마련해줬다. 이런 물론 또- 그것도 진실인지는 그렇죠. 물론 예,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의혹이죠. 나온 예. 정황으로는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제공을 했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결국 국정과 무관한 어떤 사적인 대화라든지 밝히고 싶지 않은 통화를 위해서 그걸 썼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5%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5%, 심지어 20대 지지율은 이제 그보다도 더 내려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상 뭐 대통령이 지지율이 5%까지 내려오고 그 반대하는 여론이 90%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권능을 다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일단은 야당이 요구하는 뭐 2선 후퇴를 선택하는 방안이 있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탈당하는 방안. 그러니까 2선 후퇴와 탈당을 하면서 거국내각 구성을 하는 뭐 그런 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지금 이제 내일 그 집회가 그야말로 이제 분수령이 되겠습니다만, 네네. 예. 뭐 국민적 여론이 뭐 지금 상당히 비등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그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뭐 확대 일로를 걷는다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하야를 해야 되는 뭐 그 경우에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비리나 비위가
밝혀졌을 경우에 예. 그때는 뭐 하야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지난주도 사실 주말에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국정을 놓겠다라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내일 50만 명, 일단 주최 측 추산으로는 50만 명이 예상이 되는데 이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진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현재 뭐 내일 뭐 상황도 봐야 되고 앞으로 네. 이제 여론의 향배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그 청와대 기류와 뭐 박 대통령의 그 얼마 전 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네. 뭐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뭐 몇 가지 그 선택지가 있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한 뭐 거국내각 구성과 이선 후퇴 이런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타의에서 나가는 경우죠. 뭐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뭐 엄청난 뭐 시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야하는 뭐 그런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차라리 탄핵으로 가자 뭐 그런 의견도 꽤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어차피 그거는 이제 우리 법에 있는 사안이고 또 친박계 일부에서는 차라리 탄핵을 하자 뭐 그런 뭐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새누리당 지지율도 지금 뭐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 2008년에 그 광우병 2004년에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했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17%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통틀어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동반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새누리당이 현재 그 지지율이 17%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13% 그리고 민주당이 31%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지지율을 합쳐도 뭐 민주당 지지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정의당이 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예. 상당히 의문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야라는 문제를 참 조심스럽게 네. 접근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야라는 거는 사실상 그 전국이 안정되기보다는 더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표도 굉장히 그 하야라는 말을 신중하고 쓰지 조심스럽게,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과연 현재 상황에서 그게 될 것인지. 그래서 야당도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는 전 국민이 사실 초등생까지도 어느 정도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예. 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맡은 측에서 엄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되 국정의 혼란은 빨리 수습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따라서 각 당의 이익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 지금 어떻게 해야 이 국가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안정할 것인지를 좀 찾는 게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수습을 그러니까요. 하는 방법이? 지금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수사도 받으시겠다. 예. 뭐 국회가 정하는 총리를, 총리도 예. 다 받아들이겠다. 어느 예. 정도 양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양보가 왔을 때 오히려 그거를 지금 야당에서 다시금 또 거부하고 새로운 어떤 해법이 없는 이선 후퇴라는 명확한 해답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헌법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요. 예. 과연 분명히 내치를 다 총리에게 맡긴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역시도 어느 부분까지를 맡길 건지가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셨지만 예. 야당 역시도 어느 부분까지 하라는 거를 사실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심지어 외치까지도 다 내놓으라는 이런 의견까지도 지금 막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기 대통령이 때문에 내치를 확실하게 맡기겠다라고도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적어도 책임 총리에게 예. 어떤 뭐 내각 해임 권한이라든지 국무위원 제청권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을 거의 맡기겠다고 적어도 내치 안에서는 예. 그렇게 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부분만 수용할 건지 외치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의견이 있으면서 지금 국론 자체가 통일이 안 되고 예. 정치권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됨으로써 정말 바라보는 국민들은 예. 정말 우리나라가 한없이 추락하는 이 위기 상황에 정당인들, 정치인들보다 더 가슴이 졸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사실 예. 외국의 뭐 중국이나 미국, 일본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한없이 희화하고 예. 이렇게 비꼬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정말 예. 가슴이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치권에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친박 의원들이 지난번 첫 번째 광화문
촛불 집회하는 날 이제 골프를 치러 가서 무리를 빚었는데 각자 골프 비용을 뭐 내서 아무 문제가 이제 없다고 이제 뭐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더 이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고 네. 만약에 뭐 자기 비용을 냈는지 안 냈는지 물론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 부분이 어떤 업무상 관련이라든지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가를 받은 게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역시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명확하게 뭔가 밝혀진 건 없지만 의혹들은 정말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성형외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뭐 해명을 해놓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반박에 대해서도 또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2013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7시간 이제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뭐 그 다 기록이 있다라고 예.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뭐 일부 언론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공중파 뭐 프로그램에서 그 7시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치겠다. 뭐 그런 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하면서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이제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제 오늘 뭐 그 7시간 동안에 성형 수술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성형 수술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 병원장 같은 경우도 그 시간 그날에 나는 골프를 갔었다. 예. 그러면서 그 골프장 그 영수증하고요. 그리고 그 하이패스 그 영수증도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아직도 이제 많은 국민들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쨌든 7시간 동안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얼굴을 나타내지 않은 부분은 뭔가 거기서 뭔가 다른 뭐가 있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제 의심들을 하고 뭐 있는 거죠. 보고를 받고 전화 통화도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게 명확하게 지금 증거라든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어서 아니 그 그런 건가요? 부분은요. 그 산케이 신문의 그 서울지국장 네네, 지난번에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죠. 소송 예.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서 일정 부분 나온 적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안 알려졌지만 어쨌든 뭐 수석하고 통화를 했다라든지 예. 뭐 그런 기록들이 이제 재판부에 이제 제출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뭐 그 통화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얼굴을 나타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뭐 성형 수술했거나 뭐 다른 뭔가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네네.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뭐든지 불신의 눈으로 보고 뭐든지 뭐 밑도 끝도 없이 일단 루머식의 어떤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의료 관련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실 성형수술 7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긴 뭐 여러 부분을 수술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게 진실인지는 여러 가지 뭐 수술을 했다는 의사의 하이패스가 정확한지 골프장 출입이 정확한지 이런 걸 따져서 좀 이성적으로 잘 네. 예. 판단을 해야 될 것 오늘 같습니다. 그와 관련 청와대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반박을 한 그런 네. 상황인데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제 검찰이 소환하면 귀국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대 그 대학 입학 부분도 이제 지금 부정 의혹이 있어서 지금 교육부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그 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에서 뭐 허위 서류 제출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는 서울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정유라 씨는 그 이대에 자진 그 투약을 하겠다고 이제 서류를 내긴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검찰 수사도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대 특례 입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또 이 독일에도 또 정유라 씨 명의로 또 재산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외화 유출이라든지 탈세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정유라 씨의 변호사인 그 이경재 변호사는 만약에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국민 정서라든지 뭐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탈세 의혹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유라 씨도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 변호인들도 그런 마음에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지금 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사진이 오늘
이제 조간신문에 나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독일에서 그 모습인데 저 사진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게 이제 지난 6월에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비덱 타운하우스 호텔이라고요. 예, 그거는 비덱 타운하우스 호텔을 개관하면서 그 파티를 했던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최순실 씨가 저걸 그렇죠. 인수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정유라 씨인데 지금 문신하는 것도 보이죠. 네. 그리고 이 최순실 씨와 지금 요거 이 사진은 최순실 씨가 그 정유라 씨의 그 아기로 추정되는 1살 정도 되는 그 아들인데요. 네. 그 아들과 함께 손자의 찍은 손을 손녀, 잡고. 그러니까 손자와 함께 찍은 예, 사진인 예. 거죠. 예.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 비덱 타운하우스 호텔이라는 호텔을 인수한 뒤에 개관하는 그런 파티를 연 겁니다. 근데 저 시점에 지금 국내에서는 한창 지금 시끄러울 때 저 파티를 했다는 저게 게 또 이제 문제가 지난 되지 않습니까? 6월이었거든요. 예. 6월이니까 아직 시끄러울 단계는 아니고요. 근데 처음 의혹이 이 제기되고 처음 의혹이 예, 제기된 건 예. 7월 달입니다. 네. 7월 달에 7월 말에 그 TV조선에서 처음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그 이 모금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청와대 실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좀 있다가 이제 한겨레가 이제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처음 이제 보도하기 시작한 거죠. 예. 자, 저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중에 받고 아마 있을 이제 겁니다. 구속될 것 같은데 지금 주로 이제 받고 있는 혐의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입증이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지금 포스코 계열사 이제 광고 회사를 거의 강탈하다시피 했다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또 예. 여러 가지 인사에도 개입을 해서 뭐 은사를 뭐 장관으로 내정되게 네네. 하고 또 뭐 외삼촌이 뭐 교육문화 수석으로 되게 하는 이런 인사 개입한 것뿐 아니라 예. 또 그 과정에 뭐 안종범이나 또 성성각 한국콘텐츠문화진흥원장이 같이 공범으로 하고 또 포스코 권 회장이 또 이미 합의가 돼서 그 공모인지 아닌지 여부도 문제되는 시점인데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 해도 뭐 광고 회사를 인수하는데 어쨌든 강요하는 행위라든지 또 인사에 개입한 것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종범 보고 수석이 있습니다. 조사받으면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차은택을 소개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일 수도 있지만 예. 대통령이 먼저 차은택을 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종범 수석을 인사를 시켜줬고 또 예. 차은택이 그런 얘기도 자랑 삼아 했다고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내가 평범한 사람을 만났으면 별거 아니지만 적어도 대통령을 돕겠다 이런 거는 지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차은택이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직접 독대를 했고 내가 무슨 업무 보고도 했다.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차은택을 알고 또 그렇게 안종범 수석과 연결을 해줬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 역시 차은택이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또 문화융성 창조경제에 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예. 충분히 그 부분은 안종범 수석의 말이 좀 진실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차은택 씨를 소개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미르재단이라든지 이런 모금도 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 문서를 좀 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성 비서관도 예. 이제 대통령이 시켰다고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진술이 어느 정도는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네. 왜냐하면 어쨌든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돈을 모금하는데 안종범 수석이 괜히 나서서 그렇게 기업인들한테 만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적어도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뭐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또한 다른 뭐 정성호 씨라든지 다른 문건 유출도 대통령이 나쁜 의도는 물론 아니셨겠죠. 내가 바쁘니까 좀 문건을 미리 한번 봐달라, 검토해달라 이런 아주 나이브한 차원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국정에 관한 문서를 그렇게 함부로 유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적어도 밑에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없었으면 그 문건을 미리 최순실 씨한테 보라고 한번 검토해달라고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그런 좀 양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떠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법률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죠. 예. 하나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사실대로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을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예.
심지어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 모금 과정에 네. 최순실 씨가 개입됐는지 알았다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그 알지 못했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최순실 씨 관련 부분을 그 얘기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섭섭함도 좀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강제 모금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부분. 그걸 이제 강조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다음 주쯤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이 이제 좀 나올 거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검찰이 이제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야 네.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대통령이 시키셨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 다 모아지기 때문에 결국 문제의 핵심 발단이 대통령에서부터 나왔다는 게 지금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기관도 처음에는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대통령도 수사 가능하다는 쪽으로 했고 예. 대통령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어차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예. 수사 방향에 있어서는 물론 뭐 소면 조사라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일단 수사의 어떤 핵심 사항은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 결국 안종범 수석과 관련된 모금 모집 경위, 예. 그다음에 네. 최순실과 관련된 어떤 국가의 어떤 기밀이나 문서가 유출된 경위,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송성각이나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또 차은택 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문학에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이렇게 심지어 인사권까지 개입할 수 있었는지 이런 문제를 다 대통령에게도 질문하고 조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장판사 출신 조현옥 변호사 그리고 이동호 YTN 보도국 부국장 두 분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